우리 시는 매년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글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세종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축제는 세종대왕과 세종시대의 인재를 중심으로 세종대왕의 한글, 장영실의 과학, 박연의 음악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전과 구별되는 2024 세종축제의 차별화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 기간 매일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적극 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함께 개막 불꽃 외에도 매일 저녁 9시부터 5분간 불꽃이 쏟아지는 빛나는 세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 40분에는 시민 신청곡과 사연이 불꽃과 어우러지는 소곤소곤 낭만 세종이 20분간 진행됩니다. 두 번째, 청년과 시민 기획자를 양성하고 기량을 펼치는 기회로 축제 속 작은 축제를 대거 편성하였습니다. 축제단으로 선발된 청년 20명이 공모로 선정된 시민 기획단 8팀과 함께 내 손으로 만든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젊은 세종 충년 캐릭터를 활용한 움직이는 대형 목조 인형,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포토존을 구성합니다. 시민 방문객의 12번째 세종축제의 예쁜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낮은 활기차고 밤은 아름다운 요일별 자체 기획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글날인 축제 첫날에는 한글날 경축식과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축하하고자 합니다. 저녁 개막 행사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대취타 행렬, 그리고 한혜종의 태평동화 판구시 결합한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AGT, 즉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선에 진출했던 WT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도 화려하게 막을 올리겠습니다. 둘째 날 낮에는 200여 명의 시민과 함께하는 한글 라인 댄스 플래시몹으로 장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라인 댄스 동호인이 모여 한글을 주제로 한 군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조선시대 우예시범과 김정서 장군의 북방평정 출정 명령을 재현한 깃발 군무 세종 안무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셋째 날 낮에는 외국어 가사를 한글로 개사하여 부르는 한글 노래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는 나이와 국적 제한 없으며 우승자에게는 시정상과 문체부 장관상 등 다양한 상이 주어집니다. 저녁에는 관악기와 타악기로만 구성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크노와 윈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을밤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시민이 참여해 세종대왕 및 한글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한글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합창연합회와 세종시 교향악단의 합동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축제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펼쳐지는 테마별 상설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인근에 마련된 한글과학 놀이터에서는 전기차 만들기, VR 안전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친환경 팝업 놀이터와 업사이클링 놀이체험 등 친환경 프로그램은 푸른 들판과 메타세콰이어 숲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 속 작은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세종축제는 시민 참여형 도시문화축제로 개최하여 축제 개최 경험과 역량을 시민사회와 공유해 왔습니다. 올해도 한글과 음악 주제의 시민 기획 프로그램 8종을 마련하여 축제 전반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글을 주제로 보자기공예, 조선시대 역할 소통극, 전통 한지 책갈피 만들기 등이 시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관내 음악 동호회와 직장인 밴드 등 시민이 직접 만드는 공연을 대거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메인 무대에는 관내 동호회가 준비한 오카리나 우쿨렐레 공연을 펼치며 수변마루 공간에는 세종 직장인 밴드 연합회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밴드 난타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박물관, 미술관,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세종시 곳곳에서는 세종축제의 영을 즐길 수 있는 한글문화특별전이 저희 재단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삼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세종의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로 한글 도시를 잇다라는 주제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미래상을 보여준 전시회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됩니다. 두 번째로 한글 예술을 잇다라는 주제로 관내외 유명 작가들의 한글 예술품을 전시하게 될 전시회가 BRT 자원미술관에서 10월 1일부터 역시 한 달간 개최됩니다. 세 번째로 한글 놀이가 되다를 주제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놀이터를 세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다변문화관 전시실에서 오늘부터 두 달 동안 개최됩니다. 올해도 세종축제는 플랫폼형 축제로 시청 내 여러 부서 및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32종이 풍성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저녁 6시 30분에는 세종 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세종거리예술가의 재즈 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12일과 13일 중앙공원에서는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이 최대 2만 명 관람을 목표로 유료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기하 밴드, 김창완 밴드가 헤드라이너로 공연을 하게 되며 그에 대해서 관내외 12개의 실력 있는 인디 밴드가 참가해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초등생 대상 댄스 경연대 세종 울트라 퀸스 댄스 대회가 열려 활기찬 분위기로 축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드론을 주제로 한 세종과학 집행전이 경제정책과 주관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소방행정과의 소방안전체험, 관광진흥과의 시티투어 버스 체험 등을 선보이게 됩니다. 홍익대 과학문화산업단은 빛을 내는 반도체를 주제로 이응다리 야경 LED 카드 만들기 체험을 준비합니다. 한글날을 전후해 세종대왕의 애민 창조 정신을 기리고 한글 탄생을 축하하는 세종축제가 어느덧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세종축제는 한글을 만나고 과학을 체험하며 음악을 즐기다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 전통을 열고 현대를 담고 미래를 꿈꿔가는 축제의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낮에는 활기차고 밤은 아름다운 세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축제 방향이라면 축제 주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축제라는 건 버릴 건 버리고 집중할 건 집중해야지 어떤 축제로서의 특색과 어떤 명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번 축제를 치르고 나서 주변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만 아무래도 방향은 세종 한글 축제의 방향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총감독기 유무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축제가 예술을 지향하는 건지 시민 참여를 지향하는 건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건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세종축제 총감독 체제하에서는 약간의 비효율성이 노정됐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그걸 좀 적은 예산으로 극복해보고자 저희 재단 직원들이 배로 일하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축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저희들이 잘 못했다 그러면 그래도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작년보다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총감독 도입을 조금은 제고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갈 거고요. 축제 재단이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하면 되지 뭐 축제 재단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재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겨울은 아직은 아니죠. 이번 낙화축제 그리고 복숭아축제의 문화행사 부분 그리고 세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제에 특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축제재단을 따로 만드는 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지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다 대수가 다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불꽃쇼와 믹스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300대입니다.
그리고 빅축제하고의 연계성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희들이 구상한 건 아직 고정된 프로그램은 아니었는데 빅축제를 저희가 하게 되면은 구상했던 이 불꽃쇼는 사실은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세종시 전역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하는 불꽃쇼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크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금년 봄에 도심광장에서 한번 소규모의 불꽃쇼를 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가까이서 보는 게 멀리서 성대하게 하는 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감흥이 컸다라는 걸 저희들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 거주하시던 간에 볼 수 있게끔 여러 지역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불꽃쇼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이번 세종축제 유료 공연은 세종축제는 없고요. 연계로 개최되는 세종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은 3만 원인가 유료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축제장 안에서 벌어지는 공연은 전부 다 무료고요. 그리고 불꽃이 첫날에는 드론과 불꽃,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날은 불꽃만 공연을 하게 됩니다. 불꽃 공연 시간은 5분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티켓 오픈을 벌써 했는데 한꺼번에 다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오픈하는 양이 있는데 지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2만 명 중에 한 60%가 지금 팔려있는 상태인데 계속 시간적으로 봐가면서 오픈하는 게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주차 교통 문제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시와 저희는 모든 축제를 갖다 주차 교통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 같은 경우에 다른 축제도 그랬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장 진입하고 나오는 문제인데 지난번 낙하축제 때 저희가 그걸 일방통행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내 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교차로 로타리라고 하죠. 로타리를 그대로 운행하면 굉장히 막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상하로 직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통 처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세종 호수공원 인근의 모든 주차장 가용한 주차장을 동원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헤미안 축제는 유료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 인원을 갖다 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티켓 판매된 거 보면은 70%가 외지인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동량을 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그 세종축제 때 중앙공원에서 호수공원을 이동하는데 저희가 코끼리 열차 같은 걸 하나 운행을 했어요. 근데 그 사용료가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걸 시민들이 티켓을 구매해서 타고 확인하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그 일일 임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 시민 편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좀 부적절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세종시 예술인들이 참여할 무대는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브리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세종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연장 창조단체로 지원받는 전문 예술인 단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합창단이 생활예술인하고 전문예술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의 관내 모든 합창단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려고 했던 거고요. 그 외에도 당연한 다양한 우리 세종시 관내 생활예술인, 전문예술인 참여할 수 있는 무대는 많이 마련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에 있을 때 약간 좀 첫날 개막식에는 좀 뭐라고 할까 좀 킬러 콘텐츠라고 할까요? 하이라이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첫날의 개막 공연의 컨셉은 우리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태권도, 무슨 대치타 그리고 태평로 이런 거를 좀 주제로 삼다 보니까 첫날에는 그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축제 자체 세종축제라는 명칭인데 이 명칭이 지금 12번째 내려오고 있는데 이 개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킬러 콘텐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모든 바탕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정체성이 없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른 축제에서 하는 거 그냥 기획서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쪽 기획사에서 갖고 온 기획서대로 그냥 하자. 과거에 됐으니 앞으로 계속 하자. 그럼 이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세종축제가 되어버리고 유명하지도 못한 그런 축제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이 예산 왜 안 밝히세요? 예산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다는데 이 안에 그냥 서면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서면에 표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넘어가시려고 아니, 하고. 밝힐 수 있고요. 아니 저를 야단치시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건 해마다 이제 그 해의 컨셉을 잡아오고 그 해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김종서를 담아냈, 김종서가 하나의 김종서 장군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다른 해에는 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세종축제의 그 흐르는 면면에 흐르는 어떤 주제를 담아내는 건 해마다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주 원론적인 정체성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체성 문제는 세종과 한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11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저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세종관고 그것도 한예종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그러니까 개막식에 워낙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무슨 발표해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의 예술인들, 세종의 태권도 팀이 없습니까? 세종의 그 무예시원단이 없나요? 태평무를 하시는 분이 없나요? 이렇게 가야 되나?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는 거는 두 가지 취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민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게 있고요. 또 세종을 찾는 분들한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이제 섭외를 할 땐 최고로 평가되는 그 공연단을 섭외를 했던 거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전혀 배제한 것도 아니고 생활예술의 전문예술들의 참여 기회를 분명히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고 생각하셔야지 세종축제라고 전부 세종 시민들만 참여하고 세종시 예술인들만 참여하면 그거는 아무도 안 보러 올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보러 올 거라는 말은 너무 위험한 말씀이시고요. 예. 참여 예술인들 정보공개 요청입니다. 이거는 예. 참여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 전문 예술인들이 누구 참여하니 여기 면면으로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자료를 나중에 네, 나중에 제공해 좀 드리죠. 정보공개 예.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브리핑한 내용과 관련된 유관 자료는 다 뭐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숨기려고 브리핑을 한 게 아니고 시간적 제한 하에서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